한국이 2026년 4월 수출 127조 원을 찍었습니다. 2개월 연속 800억 달러 돌파예요. 그것도 반도체 하나가 13개월 내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요. 근데 이 숫자가 왜 충격이냐면 단순히 한국 수출이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을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아시아 수출의 맹주 자리를 지켜온 일본을요. 오늘은 이 숫자가 왜 역사적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드릴게요.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가슴 떨릴 때까지 끝까지 봐줬으면 해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팩트로만 대한민국 자부심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5월 1일 공식 발표한 수치예요. 4월 수출액 8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7조 원입니다. 3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800억 달러 돌파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한국이 연간 수출 7천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을 때 세계가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800억 달러 이상을 찍는 시대가 됐어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속도예요. 그 중에서 반도체만 따로 떼어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4월 반도체 수출액이 300억 달러, 약 44조 원을 넘겼는데 이게 13개월 연속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깨면서 달리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에요. 13개월 동안 매달 신기록이에요. 이 숫자를 체감하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반도체 하나의 분야에서 한 달에 44조 원을 수출한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 한 명당 매달 85만 원어치의 반도체를 해외에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남녀노소,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왜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AI 수요 폭발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들이 쏟아지면서 이걸 돌리는 서버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AI를 돌리려면 대량의 메모리 반도체가 무조건 필요한데 세계에서 그 메모리를 제일 잘 만드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가격도 같이 뛰었어요. 메모리 반도체의 DDR 가격이 1년 사이에 800% 이상 폭등했습니다. 1년 전에 1달러 30센트 하던 메모리가 지금은 13달러를 넘어요. 100원짜리가 1000원이 된 거예요. 낸드 플래시 가격도 같은 기간 600% 이상 올랐어요. 물량도 늘었고 단가도 폭등했으니 수출액이 신기록을 깨는 건 당연한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단순한 가격 상승의 착시 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출하량 자체도 늘었어요.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면 만들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 수요도 같이 늘어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지으면 수만 개의 메모리 모듈이 들어가요. 구글이 AI 서비스를 하나 더 출시하면 또 수만 개가 필요해요. 이 수요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2026년 들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이 월간 기준으로 일본 수출을 추월하기 시작했거든요. 2026년 1월 한국 월간 수출액 658억 달러가 일본 월간 수출액 586억 달러를 72억 달러 차이로 추월했어요. 2월에도 연속으로 일본을 앞질렀고 3월, 4월에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충격적이냐면 맥락을 알아야 해요. 일본은 한때 세계 수출 2위 국가였어요. 1980년대에는 일본 제품이 세계를 뒤덮었어요. 소니, 도요타, 파나소닉, 혼다, 닌텐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 브랜드를 명품처럼 샀던 시대가 있었어요. 2011년에는 연간 수출액이 8,226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 수출액은 약 5,500억 달러였으니까 일본이 한국보다 거의 1.5배 더 많이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일본 수출은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궤적을 그리고 있어요. 같은 기간 동안 한국 수출은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2025년 양국의 연간 수출 격차가 고작 290억 달러까지 좁혀졌어요. 그리고 2026년 월간 기준으로 역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품목의 차이가 진짜 본질이거든요. 일본은 자동차, 정밀기계, 철강 같은 전통 산업에서 수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분야들이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자동차만 봐도 그래요.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강국이었던 일본이 흔들리고 있어요. 테슬라, 현대, BYD에 밀리면서 일본 자동차 점유율이 주요 시장에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반면 한국은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으로 수출 구조를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수출 포트폴리오 자체가 다른 나라예요. 일본이 과거의 산업으로 수출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의 산업으로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전 세계 반도체 수혜가 유독 한국에 집중되냐고요? 거기엔 수십 년짜리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압도적 점유율이에요.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점유율이 70%를 넘어요. 세계의 모든 AI 서버, 스마트폰,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경쟁자가 누가 있냐고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어요. 근데 점유율이 20%대예요. 일본, 독일, 중국도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지만 메모리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을 넘보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HBM 기술 격차예요. HBM이 뭐냐면 고대 역폭 메모리예요. AI를 돌리려면 일반 D램보다 훨씬 빠르고 대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게 HBM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반 도로가 일반 D램이라면 HBM은 8차선 고속도로예요. 데이터가 훨씬 빠르게 더 많이 이동할 수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3세대, 4세대 기술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어요. 엔비디아의 AI 칩에 들어가는 HBM의 상당 부분을 SK하이닉스가 독점에 가깝게 공급하고 있어요. 경쟁사들이 따라오려면 아직 몇 년이 더 걸린다는 게 업계의 평가예요. 세 번째, 생산 인프라의 규모예요.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 돈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설계도, 장비도, 소재도,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제조 노하우도 필요해요.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집적된 산업 생태계 중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있는 경기도 화성 평택일 때,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 청주일 때는 수백 개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 몰려 있어요. 클린룸 장비가 고장나면 몇 시간 안에 수리기사가 올 수 있는 거리에 협력사들이 있어요. 이런 집적 효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지으려고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한국 수준의 생태계를 만들려면 10년 이상 걸린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번째, 공급 속도와 신뢰성이에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얼마나 빨리 원하는지를 보면 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이 수십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쏟아붓고 있어요. 이들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납품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뿐이에요.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약속한 수량을 납품하는 것.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 년간 이 신뢰를 쌓아왔어요. 이번 통계에는 주목할 맥락이 하나 더 있어요. 중동전쟁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부담이 커졌어요. 유가가 급등하고 해상물류에 차질이 생기고 중동 지역 수출 자체가 급감했어요.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철강 같은 분야는 이 여파를 직격으로 맞으며 부진했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달랐어요. 중동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유가 충격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만큼은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 수출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체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유가가 오르면 환율이 흔들리면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 수출이 같이 흔들렸어요. 지금은 달라요. 반도체라는 절대 강자가 글로벌 불확실성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이 채널이 인상 깊었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팩트 기반 대한민국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제 일본 추월이 갖는 진짜 의미를 짚어볼게요. 일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요? 충격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 언론들도 한국 수출 역전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엔저, 즉 엔화 약세로 수출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엔화가 약하면 일본 제품이 상대적으로 싸지니까요. 근데 그래도 한국한테 밀리고 있는 거예요. 환율 효과마저도 상쇄될 만큼 한국 반도체의 수요가 압도적이라는 뜻이에요.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에 불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 반도체는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품질과 기술로 사는 거예요. 달리 살 곳이 없으니까 비싸도 한국에서 사야 해요. 이게 진짜 경쟁력이에요. 이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연간 수출액 7,500억 달러에서 7,8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와요. 일본의 연간 수출액을 처음으로 연간 기준으로도 추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게 실현된다면요. 단순한 수출 통계의 역전이 아니에요. 아시아 경제 질서 자체가 재편되는 역사적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의 대답은 과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 반도체는 2년 주기의 경기 사이클을 탔어요. 호황이 오면 공급 과잉이 따라오고
가격이 폭락하고 다시 수요가 살아나는 패턴이었는데요. 지금은 달라요. AI 수요가 만드는 구조적 성장이거든요. AI는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해요. AI 모델의 규모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모델 크기와 지금 최신 AI 모델의 크기를 비교하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차이가 나요. 그 모델을 돌리는 데 필요한 메모리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요.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에요. 더 중요한 건 AI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AI는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검색 보조 정도예요.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 의료진단, 신약 개발, 기후 예측 등 모든 분야에 AI가 들어가요. 그 AI를 돌리는 반도체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반도체의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26년 방산 수출만 270억 달러 이상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반도체는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을 수개월째 이어가고 있고요. 바이오, 2차 전지, K방산까지 합치면 한국 수출의 구조적 체력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선 거예요. 이번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2026년 4월 한국 수출 859억 달러, 127조 원 달성이에요. 반도체가 13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신기록이고요. 월간 기준으로 일본 수출을 추월하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에요. 중동 전쟁도 유가 충격도 글로벌 불확실성도 한국 반도체를 막지 못했어요. 이게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반도체 하나에 올인하며 버텨온 대한민국이 지금 그 결실을 전 세계 앞에서 꺼내 보이는 순간이에요. 일본이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세계 수출을 주름잡을 때 한국은 반도체 하나를 붙잡고 묵묵히 기술을 쌓았어요. IMF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도 공장을 멈추지 않았어요. 코로나 충격 속에서도 반도체 투자를 줄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월간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하고 연간 기준 추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 이 채널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서 인정받는 순간들을 팩트로 정리해서 전해요. 아직 구독 안 했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하나만 부탁드려요. 다음 편도 오늘처럼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